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도로를 줄이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서울로 7017, 차 없는 거리 시행 등 보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걷기 좋은 보행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로지 자동차를 위한 도로였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사람을 위한 보행길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없는 세종대로와 덕수궁길은 여유가 넘치는 문화휴식 공간이 돼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중심 도로를 사람 중심의 인도로 바꾸는 흐름이 전 세계적인 추세. 모두가 이동하기 편한 보행 친화 도시 서울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서울에 상이한 보도상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현재 보도 설계 시 관련 부서별 약 50개의 매뉴얼이 적용되는 탓에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다. 같은 보도라도 가로수 등 기타 시설물이 과도하게 배치됐거나 보행자와 자전거족이 충돌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 산재해 있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협력이 되지 못하고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울을 하나의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통약자들에겐 여전히 이동의 불편함이 많은 현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넘어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결국 보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이런 식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이 밖에 숙박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과 사용자 중심의 관광 서비스 개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앞으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동률 서울시 의원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을 통해 소방 차량의 출동로 방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한 택시 차량이 진입을 가로막습니다. 영상을 5배속으로 돌려봐도 비켜주는 모습은 없습니다. 또 다른 차량. 우측에서 달리다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기까지 합니다. 전형적인 소방차 진로 방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차종에 따라 5만 원부터 8만 원을 부과했지만 오는 27일부터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면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그 과태료가 5만 원에서 약 8만 원 정도로 그 약하게 부과되었던 점도 기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의 그 상향 조정을 통해서 그 소방 차량의 출동로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보완하는 것은. 소방차는 먼저 앞 차량의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알리고 만약 차량을 막는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 기록을 증거로 남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진입로나 소화전 앞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기다 파손돼도 운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천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법률 개정의 필요 등으로 개정하게 되었고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화물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들은 안전과 대기오염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감찬 서울시 의원은 주택가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락 농수산물 시장과 문정 개발지구 사이에는 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화물차들이 지나다닙니다.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지만
주민들은 불법 주차와 집안 침하를 걱정합니다.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현재 단지 앞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막혀 있지만 이곳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인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이곳 아파트 단지를 진입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으로도 도로가 꽉 차는데 공사가 끝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쪽로 통해서 정말 교통량이 분산될 효과가 있다면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막혀 있잖아요. 가락시장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 밀접 지역에다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세대예요. 주민들은 차량들이 더 큰 도로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신호 체계를 바꿀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감강찬 의원은 주택가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시설 안전 심의를 할 때 차량 위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사람 위주의 어떤 그런 그 정책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차량 위주의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한 현재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 흐름에도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지난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고덕 샘터공원까지 구간에 생태공원 사거리역, 한영고역, 고덕역, 샘터공원역 4개역이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양준욱 서울시의장은 지난 26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강동구 9호선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장은 강일동 구간이 경기도 하남시와 연계되는 광역철도망인 만큼 앞으로도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신혜 서울시 의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자살 예방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일반인보다 자살 충동이 4배 이상 높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동과 생명 존중 교육 등을 함께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스스로 일하고 자립하게 됐을 때 장애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장애인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한 서울시 의원이 디지털 도시 서울의 사회 문제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월 김영한 의원의 제안으로 요청된 이 연구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연구 수행 기관으로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의 다양한 디지털 사업과 맞닿아 있는 만큼 디지털 도시 서울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단 후보자,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원 구성 관련 규정 제정안은 국민적 신뢰와 유능한 지방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교섭단체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돼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개원준비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은 여러 시대에 걸친 다양한 문화 유적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적들을 잘 보존해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 바로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한양도성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조선시대 때 이름은 한양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이 유구한 역사 속의 도읍지 한양 보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 중인데요. 이 조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추진,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는데요. 문화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의사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서 성곽 복원을 비롯한 주변 개발 정책 등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 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도 설립하도록 했는데요. 이 행정협의회는 성곽 복원 등의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한양도성 주변 지역 관리 계획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아쉽게 지난해 3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실패했지만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고 오는 2022년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죠. 네, 한성 백제 시대 6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한양도성.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존과 관리만큼 시민들의 역사의식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양도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으로 이 한양도성을 선정한 이후 전담 조직인 한양도성 도감 설립 등 한양도성의 제대로 된 보존을 위해 여러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양도성민으로서 서울 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양도성 해설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죠. 자,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그 안에 면면이 남아있는 시간의 변화들을 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보 해설 프로그램인데요. 한양도성의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활동가, 도성 길라잡이들이 해설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며 도심에서 도로를 오가며 그냥 지나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이 한양도성의 유구한 아름다움을 타임머신을 타고 세월을 거슬러가며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한양도성 달빛기행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달빛기행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달빛 아래 한양도성을 기행하는 낭만 가득한 품격 산책으로 동대문 성곽공원을 출발해서 한양도성 박물관과 낙산공원, 해화문을 도는 2시간 코스입니다.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시민분들은 종로구청 역사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원하는 코스와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양도성민이라는 말이 가슴속 깊이 와닿는데요. 600여 년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높아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동시에 글로벌한 역사 문화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